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알고 보면 귀신보다 무서운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거. 드라마 귀궁은요, 그걸 너무도 소름 끼치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첫째, 여리와 강철의 진짜 운명이 밝혀졌고요. 둘째, 팔척귀의 정체가 충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셋째, 비비의 배신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대체 누가 진짜 빌런이고 다음 회차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11화 예고편까지 함께 보면서 치밀하게 뇌피셜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여리와 강철, 운명의 시작. 자, 먼저 여리와 강철 이야기부터 천천히 들여다볼게요. 사실 이 둘의 감정선은 1화부터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죠. 처음엔 서로를 경계하고 또 속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꾸만 눈이 가고 마음이 쓰이고 위기 때마다 서로를 지켜내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 둘이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은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9화에서는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여리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넙덕이 죽게 된 진짜 이유, 그리고 그걸 알고도 말하지 않았던 강철의 침묵. 그 모든 걸 마주하고 나서도 강철을 미워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죠. 이건 단순히 연민이 아니라 이미 강철을 깊이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의미일지도 몰라요. 강철도 후회합니다. 넙덕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던 걸 말이죠. 왜냐면 그 당시 여리가 너무 어렸고 그걸 알게 되면 분명히 팔척귀를 직접 상대하려 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리는 죽거나 더 큰 존재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었겠죠. 강철은 여리를 지키기 위해 그 사실을 숨긴 건데 결과적으로 넙덕을 잃고 말았으니 마음이 편할 리 없죠. 둘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결국 그 키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한 로맨스 장면으로만 보면 아쉬워요. 여리의 정체성, 즉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넙덕의 손녀라는 운명과 강철의 역할, 여리를 지키는 수호자이자 이묵이라는 존재, 이 모든 게 겹쳐지면서 단순한 사랑 이상으로 서로의 사명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리의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할머니가 지금도 팔척귀에게 고통받고 있을 텐데 그런데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선 널 원망하지 않은 내가 있다는 게 미치겠어. 너한테 이렇게 끌리는 게 더 이상 죄스럽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 말은 여리가 이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졌다는 증거고요. 동시에 강철이란 존재가 자신에게 단순한 보호자 이상이라는 걸 인정한 순간이기도 해요. 이 장면은 귀궁 이 단순한 판타지 로맨스를 넘어서 운명적 만남이라는 신화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여리와 강철의 관계는 단순한 연인 그 이상이 될 겁니다. 팔척귀는 왜 강철을 노리는가? 이번 10화에서 팔척귀의 정체에 대해 중요한 단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팔척귀를 단순히 원한을 품은 귀신이라 생각하기 쉬웠죠. 그러나 이번 에피소드에서 팔척귀가 풍산의 몸에 빙의된 채 강철에게 말한 한 문장이 큰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말이었어요. 너의 적은 내가 아니다. 너의 진짜 적은 왕가의 핏줄이다. 이 한 문장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팔척귀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만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즉, 강철 개인을 노리는 게 아니라 왕가의 피를 향한 깊은 원한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질문이 바뀝니다. 팔척귀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왜 왕가를 증오하는가로요. 드라마 전개를 보면 팔척귀가 굉장히 고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군가의 몸을 차지하고 말을 주고받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여리와 강철을 위협하죠. 단순히 감정적 분노에 휘둘리는 유령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팔척귀는 예전의 왕실에게 버림받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정통성 바깥에서 태어나 인정받지 못한 피일 수도 있어요. 왕가 내부에서 권력 싸움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거나 혹은 강철처럼 이무기 계통의 존재였으나 역모로 몰려 사라졌을 수도 있죠. 즉, 팔척귀는 개인이 아닌 피의 복수자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왕가의 부패와 내부 비밀 그리고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를 가장 잘 대변하는 귀신이 바로 팔척귀인 거죠. 그리고 강철이 그 중심에서 신적 존재로 승천하려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왕가를 지키는 쪽이든 무너뜨리는 쪽이든 중요한 키를 쥔 인물이 되는 거예요. 팔척귀는 그 흐름을 끊기 위해 여리와 강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팔척귀는 과거 왕가의 죄로 인해 탄생한 존재이자 복수를 위해 살아남은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단순히 귀신을 넘어 이 드라마에서 왕의 피는 죄 없이 존속할 수 있는가를 묻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강철과 팔척귀의 대결은 결국 한 인간의 승천이냐 피의 죄값이냐 그 철학적 질문 위에서 마주하게 되는 셈이죠. 비비의 선택, 진짜 이유는? 자, 그리고 비비. 강철의 동생 비비는 장난기도 많고 튀는 행동도 많고 겉보기엔 그저 철없는 동생 같지만 이번 10화를 기점으로 그 진짜 내면이 드러납니다. 비비는 형, 강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지. 동시에 형의 운명이 승천이라는 걸 누구보다 일찍 알아차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승천이라는 게 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질투였을지도 몰라요. 형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멀어졌다는 그 단순한 외로움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비는 그게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닫습니다. 열이라는 존재가 형의 신성을 흔들고 승천을 막는 걸 눈치챈 순간 그의 마음은 복잡한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비비는 자신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열이는 단순히 비비에게 미운 존재를 넘어서 형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열이를 풍산에게 넘기기로 결심합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단순히 싸움이나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무너져 내리는 인물의 선택이거든요. 형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접고 도덕적인 선을 넘는 일. 이건 배신이라기보단 희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희생이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건 시청자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순간에 비비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절박했을 겁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선택이 비비와 강철 사이의 신뢰를 크게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강철이 그 진실을 알게 된다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형제도 결국 팔척기처럼 또 다른 비극으로 향하게 될까? 이건 단순한 형제 싸움이 아닙니다. 신의 운명과 인간의 감정이 충돌하는 귀궁이라는 이야기의 중심축이기도 하죠. 자, 이제 11화 예고편을 함께 보면요. 중요한 떡밥들이 하나씩 흘러나옵니다. 이 떡밥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첫 번째, 팔척기가 풍산의 몸을 빌려 말했던 그 대사. 너의 적은 내가 아니다. 너의 진짜 적은 왕가의 핏줄이다. 이 말은 단순히 강철 개인을 향한 원한이 아님을 보여줘요. 결국 팔척기는 왕가라는 더 큰 권력 구조를 노리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11화에서 강철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적이 귀신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왕실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가능성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비비의 선택입니다. 비비가 열이를 풍산에게 넘겼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강철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형제 사이의 갈등은 치명적인 수준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강철이 감정적으로 무너질지 아니면 사명을 지키기 위해 형제마저 단죄할지 이건 귀궁의 중심축을 뒤흔들 수 있는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인물 이화성. 지금까진 약간 허당기 있는 순한 이미지였지만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이번 10화에서도 이화성은 배경에서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분위기를 흔드는 그 모습은 마치 진짜 히든 빌런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화성이 왕가와 팔척기 사이의 연결고리 아닐까요? 혹은 팔척기의 또 다른 숙주로 선택될 수도 있는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큰 줄기를 중심으로 뇌피셜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이와 강철의 관계는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팔척기는 다음 타깃으로 누구를 선택할까? 비비는 정말 끝장날까? 아니면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까? 이화성은 언제 본색을 드러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강철은 승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감정과 음모, 원한과 사랑 속에서 결국 인간으로 남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예고편을 바탕으로 더 깊은 추측과 해석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될 복선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뇌피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회차 분석도 꼭 함께 해주세요.